시장,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린입니다. 자, 코스피가 스페인발, 유럽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좀 선전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해주면서 끝났죠. 1790선을 겨우 되찾아왔습니다. 내일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밤에는 애플의 실적이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발표된다고 하잖아요. 내일장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을 위한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를 통해서 전문가 시장 보는 분석, 눈을 확인을 해보겠고요. 또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최강자를 가리는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도 1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까지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여러분의 멘토를 자청하신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볼게요. 고종현, 김지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뒤로 미루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에 들어가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자, 월간 단위 1인자와 2인자가 이 두 분이 될까요? 자, 고종현, 김준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 한 분 한 분 상세한 프로필 소개 들려드립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업앤다운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스페인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얘기도 나오고 독일도 신용 등급은 아니지만 신용 등급 전망이 깎였다고 합니다. 자, 유럽 우려 일단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지지력 테스트 얘기가 한창이에요. 지지가 된다는 쪽. 추가로 더 밀린다는 쪽.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개파랗고 음봉 이제 장중엔 추가 하락을 주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전에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근데 장중에 이제 그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권을 다시 돌았다가 후반부에 이제 비차익 매수세 프로그램에 이제 비차익 매수를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중국 증시를 좀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상에서 아무래도 지금 그 작년에 이제 만들어놨던 2150포인트 영역권을 다시 한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잠시 후에 이제 내일장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중에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회의와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이제 미국의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경기 유동성 완화,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서서히 이제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까다로우실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내일장 얘기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종현 전문가의 진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빨리 내일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김지훈 전문가의 오늘장 분석도 듣고 싶습니다. 방향성이 아직도 안 나와요. 방향성이 아니라 바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은 뭐 바닥이나 방향성보다는 주가를 확인할 때 뭐 해지수도 마찬가지고 국내 지수도 오늘 뭐 시초가 자체를 밑으로 다운시켜서 시작을 했지만은 장중 움직임을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흔들기나 뭐 장난을 치는 물량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증시에서는 뭐
종가 기준으로 결과론적으로 보기보다는 장중 움직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초가에서 뭐 종가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지고 얼마가 올라갔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중 움직임에서 얼마나 뭐 흔들기 폭이나 아니면 밑에서 받쳐주는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온지를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서는 1800포인트를 이탈시킬 때마다 약간은 어느 정도 지지력이 어느 정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레짐작으로 겁먹기보다는 지금 장중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뭐 지름길 얘기가 나오는데요. 급하면 원래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지름길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 봐요. 일단 뭐 지름길로 가라는 소리는 보통 뭐 우리 격언 중에 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는데 증시 경우에서는 급할수록 지름길로 가는 게 맞겠죠. 네. 안 그래도 늦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삥 돌아가서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대신에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현재 방향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한번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너무 거기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배팅할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라는 소리가 지름길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이 입이 근질근질, 예, 못 참겠다. 내일장에 대한 얘기를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상승입니까? 예, 하락입니까? 내일장은 상승으로 봅니다. 예, 또 이유는 죄송하지만 잠시 네. 후에. 네. 자, 김준 전문가님은 내일장? 상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쪽 계신 분들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두 분 다 내일 더 시장에 추가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 고종현 전문가님, 예. 이제 시간이 됐어요. 내일장 그러니까, 상승 예. 보신 이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구간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을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시장을 대응하는 자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시장 조정 구간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5월 조정이나 작년에 8월 조정과 같은 뭐 가격적인 조정이 처음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전에 이제 2008년도에 사상 초유의 좀 급락세, 금융위기로 인한 급락세도 좀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흐름들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 PBR 지표 이제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정도의 이제 가격 메리트를 뜨는 시장 안에서는 역사적으로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손실의 위험이 상당히 좀 감소한 상황에 항상 놓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1800포인트 이하 구간은 청산가치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5월 달에 2000포인트 영역권부터 18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가격 조정을 겪고 나서 이제 뭐 5월 달, 6월 달, 오늘까지도 1800포인트 살짝 이제 1800포인트를 사이에 끼고 등락을 펼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개파락 후에 음봉을 주긴 했지만 밑꼬리를 또 달았습니다. 이제 네. 180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이 좀 뛰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그 미국 쪽에서의 추가적인 유동성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가격에 시장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급한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입니다. 예, PBR 일부에선 보통 지지가 되고 또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감안하면은 시장 위쪽일 것이다. 특별히 내일장 상승을 점치시는 이유가 예. 혹시 그리고 애플의 실적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이제 시장이 0.1%가 채 안 되게 빠졌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증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좀 어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미증시를 볼 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기업 실적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상승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약간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게 전저점에 예. 지지가 된다는 얘기신지 저는 그 의견이 네, 사실 맞습니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00포인트 하회 구간 상에서 시장이 이제 5월달 조정을 겪는 당시에도 1790포인트와 80포인트 영역권에서 좀 지지는 나타냈었는데요. 네. 화면에 차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 1790포인트 영역권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번의 이제 저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번 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7월 달 들어서 시장이 1,800포인트 이하에 들어오게 되면 거래 수반을 계속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이제 거래 수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쪽이 이기게 되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고 한쪽으로 이끌어가려는 힘들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상에서는 시청자분들도 방향성은 확인을 하시되 방향성이 이제 뭐 위쪽으로 잡힌다 그러니까 1820포인트를 다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시장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기 전인 지금 구간은 일단은 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진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점상의 계속 그냥 투자자분들 현금으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일시적인 등락 가운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V자 급등락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이제 손실 볼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자, 우리 김준 전문가님도 내일장 오를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장중에 흔들림이 큰 거는 내일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 장세에 들어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종목들마다의 그거 흔들기 폭이나 뭐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제가 내일장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립 의견입니다. 근데 뭐 중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1800포인트 부근으로 오게 되면 한번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1800포인트 부근이나 깨지게 되면 다시 올라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애플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올라간다고 하면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중립이라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 포인트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수 포인트가 급락할 때는 계단식으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수 포인트 역시도 지수 포인트 가을대 수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대가 일단 수렴시키게 되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강하게 올라가든지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계단식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대신에 내려간다고 하면 계단식 상승보다 한 번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만요. 여기 고정현 전문가님은 PBR 1배에서는 이제 하락 가능성은 좀 적다고 하셨는데 물론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내려가면 또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다 알다시피 5월 달부터 지수가 떨어지는 포인트 그리고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는 급락 다음에 나오는 기간 조정입니다. 그 기간 조정 중에서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적으로 해외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수가 방향성에 나오려고 하면 국내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의견 역시도 오늘까지도 동일합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 일단은 오를 건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약 올리는 장 이런 표현을 주로 쓰신다고요? 한 예.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애들이 간질간질하게 애간장을 태운 장입니다. 내려갈 때도 뭐 줄 듯 말 듯 하면서 갈 때를 충분히 다운시켜 주지 않고 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뭐 쏘아주면서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가을대 밴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매매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조금 까다로운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고정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규 매수로 하시거나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방향성 확인하시고 그때 대해서 베팅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틀에서 두 분의 전략이 같으십니다. 특별히 주식 비중 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제는 종목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1인자를 찾아라 시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고종현 그리고 김준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듣기 이전에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고종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네요. 호남석유가 40%, LG와 LG상사가 각 30%, 20%, 10%로 가볍게 부강약품이 있었었는데 아하, 부강약품 가장 가볍게 들려져 있는 개별주가 지금 11% 넘는 수익입니다. 안타깝게도 호남석유와 LG상사는 4% 넘게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금요일날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였고 부강약품의 선전으로 1등했었던 중간 집계가 어디로 갔나요? 호남석유와 LG상사는 심지어 손절까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 오늘의 타격이 커서겠죠. 호남석유는 어닝 쇼크를 낸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준 전문가 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우수 AMS가 보여져야 할 텐데요. 그래요. 20%, 그리고 30%는 EQCN 자루, 그리고 아즈텍 WB, 그리고 영흥철강. 영흥철강은 10% 있었었는데 지난주 추가 매수했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못합니다. 우수 AMS도 우수해 보이지만요. 사실 지난주 25% 넘는 수익이 기록됐었다는 점, 역시 수익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좀 보여드리면요. 아하, 이 아즈텍 WB도 손절이 되고 마네요. 역시 오늘 호남석유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8% 밀렸다가 5%대 밀리면서 마감한 것이 오늘 타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EQCN 자료는 지난주에 비중 좀 줄였는데 그래도 비중 줄인 건 잘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부광약품이 그래도 큰 도움 주고 있네요. 고종현 전문가님, 금요일날 1등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대형주로 의외로 수익 난다 하다가 곧바로 이렇게 손절가까지 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이 동조화가 이제 진한 대형사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제가 한 점 좀 짚어드릴게요. 예, 호남석유부터 좀 보시면요. 호남석유가 이제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석유가 발표를 했었고요. 금호석유가 이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할 당시에도 장중에 이제 4% 정도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변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마감가 자체는 이제 약보합선에서 좀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뭐 일회성 요인에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를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닝 쇼크라고 불릴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주가 충격으로 크게 다가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과 겹치다 보니까 장중 낙폭이 이제 8%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전략을 짜드릴 때 22만 7천 원 정도의 이제 리스크 관리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장중 이탈된 이후에 가격이 이제 23만 원을 다시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종목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원자재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라고 하면요. 2분기 실적이 반영되던 그 시기 3, 4월 달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이 반영되던 그 시기 그러니까 3, 4월 달에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진 가격선에서 그 높아진 원재료를 사가지고 제품을 생산해내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좀 깎였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유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는 수익성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할 때 3분기 실적은 문제없이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는 2분기 실적에 의해서 이미 주가가 23만 원까지 다운이 됐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이 기저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3분기 실적까지 또 확인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 녹아나려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호남석유라는 종목을 비중을 40%를 편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종목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종의 대표주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추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종목에 대한
어떤 이 호남석유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의미가 없죠. 예.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말에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호남석유라는 종목이 이후에 3분기 실적이 2분기가 지나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가격 메리트라는 것이 이후에 시장 반등을 통해서 수급으로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8% 가까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서 외국인은 안 팔았거든요. 기관 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손절매가 좀 나오면서 수급이 장중에 잠깐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꼬리를 길게 단 상태에서 가격적인 회복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저점인 22만 4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위쪽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안타깝게 손절된 LG상사 이어서 곧바로 뭐 얘기 들어보죠. LG상사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약하게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좀 그 호남석유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제 장중에 매기가 좀 꼬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LG상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밑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6%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가는 이제 3% 정도로 어느 정도 가격적인 회복, 부분적인 회복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중요한 거는 LG상사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5월 달까지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달과 6월 달 사이에는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등락을 좀 거친 상태에서 시장 차트와 상당히 유사하게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석유도 그렇고 LG상사도 마찬가지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커플링이 되는 종목군들임과 동시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상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저점이 잡혔기 때문에 호남석유와 같이 33,750원 정도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위쪽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주회사 LG 뭐 이어서 잠깐 보고 수익 제일 좋은 부강약품 맨 마지막에. LG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좀 특징적인 그룹사들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LG그룹사의 종목군들이 LG상사를 제외하고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뭐 LG와 같은 종목군의 저가 매수가 탄탄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오늘 0.36% 정도 약보합선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LG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까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상에서 지금 6월 달과 7월 달, 오늘날까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거래가 바닥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상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시장 얘기를 할 때 변동성이 작은 가운데서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것은 매수 매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경합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LG는 지주회사 중에 두산이라는 종목과 LG라는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상당히 그 매력적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현재 LG라는 종목군은 그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앞에 두 종목과 같이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이제 포트폴리오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의외로 선전하는 개별주 부강약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외가 아니라 그래요? 앞에 이제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동조화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자기 갈 길을 가는 개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선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네. 어제 뭐 5% 이상 사실 어제 시장 많이 빠졌었는데 그야말로 그렇죠. 개별주적인 움직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가약품은 이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추가적인 전략을 좀 드릴 겁니다. 앞에 이제 두 종목이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현금 활용을 좀 하면서 비중을 좀 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목표 수정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부가약품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추가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포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호남석유 LG상사는 장중에 터치되면서 저희는 빠지게 되겠지만 홀딩해도 괜찮다는 또 손절 가격까지 다시 약간 미세한 조정해 주셨습니다. 김준 전문가님.
우수한 종목도 조금 밀리고 나머지 그 추가 매수한 것도 지금 마이너스가 많아요. 한 종목도 또 손절되고 급합니다. AS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급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AS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손절 나간 종목 아지텍 WB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뭐 시초가부터 밀리면서 장중에 한 8% 정도 밀리면서 장중에 손절가 라인 터치가 돼서 이제 손절 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 확인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요번 지난주에 그거 공중파에서 히읗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비치면서 뭐 문재인 그리고 김두관 관련 테마주 종목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상대성으로. 맞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물량보다 더 많이 오바적으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 접근으로 잡아 나가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지텍 WB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로서는 제 포트에서는 제외가 되지만은 조금 있다가 비슷한 테마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을 또 다른 종목을 잡아 나갈 거니까 확인들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텍 WB도 마찬가지로 뭐 월봉 차트 살펴보시면 요번 달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8월 달을 보고 대응하실 분들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잡아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1일 이평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8월, 9월 달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나머지 종목들도 좀 살펴주세요. 사실 이큐스엔자루는 비중 줄이고 나서도 지금 영웅철강하고 두 종목이 손실률이 두 자릿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큐스 엔자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재차 밀렸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난 6월달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끌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신에 오늘 뭐 추가적인 전략이나 포트를 약간 수정을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이 만약에 제 종목이 포트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험 구간에 있지 않는 종목 그리고 손절 라인에 터치가 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손절 라인만 지켜주게 된다면 안정적인 구간만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이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수 AMS 지난주에 목표가를 3,000원까지 높였는데 지금 약간 더 빠져 있어서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미리 너무 목표가를 올렸나 싶기도 해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우수 AMS는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상향 조절하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1차 파동 구간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정되는 가격대가 1,800원 부근까지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대 다운시켜주면 분할 접근해서 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종가 가격이 뭐 1,800원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 구간이라든지 다른 거 뭐 포트에 수정하지 않고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과 종목별 점검 받아봤고요. 잠시 후부터 본격적인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본의 아니게 호남석유와 LG상사가 사실은 장중 이제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빠지게 됐는데 현금 풍부하게 갖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입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에 약간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를 다시 편입하고 싶은 심정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LG라는 종목도 대형사로서 어느 정도 지수 연동성이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중심을 싣고요. 그리고 개별주한 종목을 좀 보면서 다음 주까지 시장 추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라는 종목인데요. LG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상당히 좀 축소시킨 상태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응축점을 좀 지나면서 방향성이 튀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하게 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을 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장의 종가 무렵에 뭐 10% 정도의 추가 매수라는 그러니까 종가의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LG는 총 40%로
이후에 이제 시장 관련 대형주로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IT 쪽을 IT 그 계열사들을 예. 생각하시면서 네, 네. 삼성을 사면 샀지 LG는 좀 그렇다. 근데 네. LG 지주회사를 사시니까 혹시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 계실까봐 한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LG를 처음 편입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네. LG는 LG 전자뿐만 아니라 LG 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호남석유와 같은 종목군들은 화학주의 이제 대형 그룹군 안에 이제 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그런 종목군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LG 화학이 기대서도 같은 이제 뭐 그 연동성을 화학 업종에 이제 연동성을 지닐 수 있는 종목이 이제 LG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LG 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는 LG 지주사도 상당히 좀 동조화가 좀 강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LG 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도 상당히 좀 과대납폭에 빠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일 한 종가 정도의 10% 추가 매수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종가에 10%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도요. 네. 사실상 이 방송 포트폴리오의 운영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의 손절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종가를 이탈한 종목을 그 가격에 또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내일 종가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내일 종가에 오히려 올라 있으면 강하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존에 30% 들고 있었던 지주회사 LG를 10% 정도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인데요. 부강약품은 이제 기존에 10% 정도의 비중밖에 안 들어가 있는 시점인데, 이 종목을 이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20% 정도의 비중으로 좀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매수일 이후에 계속 이제 5일 동안 좀 빠른 상승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목표가 자체도 기존에는 이제 14,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15,000원 정도로 상향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중요한 저항 구간이 12,5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12,500원의 지지 확인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12,500원 정도의 10% 정도를 추가 매수해서 15,0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손절가의 어떤 네. 움직임이나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1,500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손절선하고는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상향을 해서 12,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손절선을 모두 다 상향을 하고 비중 10%를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이 이제 한 종목이 있는데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 그 LG라는 지주 회사가 시장 동조화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LG라는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두리에 이제 부강약품이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참 익숙하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에 또 이쪽이 분위기가 좋던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확대해 나가는 구간상에서 조금씩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이오 테마 종목군들이 요즘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를 좀 골라봤고요. 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 좀 비껴난 개별주 성격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부강약품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자기 갈 길을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이전에 이제 대시세가 한번 났었는데,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의 흐름상에서 대시세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최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디포스트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매매에 대한 생각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거래 바닥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5%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뭡니까 투자자 그러니까 메디포스트를 관심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상승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3일 동안 증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본 시세가 나오려면 아직 본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 10만 원 정도의 돌파 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물론 거래량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증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 시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선취매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시고 예,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시장 그 움직임에 크게 이제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를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 정도의 비중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10만 원을 만약에 돌파하면은 목표가는 예, 그러니까 10만 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11만 원 정도로 일단은 잡아놓지만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오늘 부강약품의 전략을 좀 수정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좀 다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96,800원인데요. 일단은 종목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도 가격의 내려올 수 있는 하락 제한 폭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89,000원 정도의 순저선을 좀 두도록 하시고 위쪽으로는 11만 원 보시면서 제 포트폴리오에는 비중을 20% 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자, 호남석유하고 LG상사가 이제 손절이 되면서 룰대로 네. 60%인가요? 이 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네. 10%는 지주회사 LG 더 사고 또 10%는 부강약품 더 사고 40 그렇죠. 중에서 20만 메디포스트 사고 이제 20 쓰셔야죠. 네. 20%의 정도의 원래 주식 다 사시잖아요. 20%의 정도의 현금 비중은요. 예.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시장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요. 100% 이제 그 투자금에 대한 활용을 하는 시기는 지금 이미 순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금이 나온 상태잖아요. 네. 저도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그 현금은 시장 반영성이 확인되는 대로 대형주로 강하게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잠깐 한 주 동안에 외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나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시장과는 조금 뭡니까 개별적인 종목군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지주회사 LG에 힘이 확 실려 있는 비중 포트를 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도 오늘 뭐 신규 종목 아까 또 다른 뭐 김두관 테마, 아무튼 정치 테마도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신규 종목보다 먼저 기존 가지고 있는 종목 먼저 수정을 좀 하고 신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10%를 담았다가 지난주 나와서 다시 10%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금 20%가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총 포트 비중을 40%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예. 영흥철강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8월달 초반에 수급 들어온 거를 기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7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이는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이지만은 8월 초쯤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끊어내지 않고 추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서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적인 정치 테마주,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에 어느 정도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잠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다른 종목으로 뭐 들어가면서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많이 빠진 종목,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물량을 실어 나가는 전략으로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2025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시초가 부근으로 해서 20%를 추가적으로 더 실어 나가고 그리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밑으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손절가가 1,900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요 종목이 잡아놓고 손절가까지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다음 주 8월달 나와서 거의 비중을 다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잡으시죠. 이렇게 또 샀다가 선취매하고 8월 달에 모아가려고 했는데 손절가 또 터치해버릴까 봐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 방향성 자체 그리고
뭐 요 정치 테마, 대선 테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100원 정도로 제가 이제 단기 저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대보다 조금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들어간 게 맞고요. 대신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절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안전장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더 살 뿐 손절가 자체를 더 여유 있게 가질 생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영흥철강이 기존 10% 사서 지난주 10% 더 사서 20% 됐지만 또 지금만큼 한 번 더 사니까 이제 40%로 늘리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여유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 오늘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요거 아지텍 W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정리를 할 건데 요 종목이 지금 이제 김도관 테마주로 해서 요 종목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자, 일단 요 아지텍 WB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큐스 엔자루입니다. 자, 이큐스 엔자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6월달 저점 1950원 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쭉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비중을 좀 줄여놓고 지금 현재 비중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 종목을 정리하고 오늘 신규 종목으로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하기 위해서 요 종목을 정리하고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큐스엔 자루 말고 신규 종목이라 하면 어떤 종목을? 자, 신규 종목은 넥센테크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정치 테마.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도관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잠깐 상승을 했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상 차트 보시면 월봉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급락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아직까지 뭐 위험 구간이나 뭐 이렇다 할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만큼 뭐 기업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지만은 최근에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잠깐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 뿐이지 그에 대해서는 뭐 별 이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 일단 일봉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밑에 선이 121일선인데 121일선에서 지금 현재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요 이평선에서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이 그렇게 완전하게 다 죽었다라고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거래량 측면으로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재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상승 탄력이 나왔던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작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신에 김동완 테마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근데 대신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비중은 갖고 계신 현금의 한 40% 정도밖에 없는데. 예.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항상 10% 정도의 현금 비중을 남겨놨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위해서 베팅을 좀 할 겁니다. 40% 남은 현금을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타이트한 손절가는 얼마고 언제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일단 뭐 마음 같아서는 시초가로 다 잡고 싶은데 제가 조금 뭐 방송에서 제가 시초가로 잡는다고 하면 항상 그 다음날에 시초가 띄워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맞아요. 많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종목을 20%는 시초가로 사는데 나머지 20%는 4,200원으로 조금 더 다운시켜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초가 자체를 뭐 4,200원 밑이나 4,200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바로 40% 비중을 다 실어 나가겠죠.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4,000원으로 한 200원 정도로 잡아놓고 5%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어요. 예. 지금 5,200원에서 뭐 4,200원까지 거래는 많이 안 실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지금 9일 연속 차트가 밀려 있거든요.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물량 그리고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적으로 뭐 물타기라든지 종목도 물려 있으면 항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게 뭐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이 없이 그냥 매수세의 부재로 인해서 주구장창 그냥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서 빠지면서 뭐 수급이 죽었거나 수급이 뭐 빠져나가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는 생각보다 그리고 상대성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안철수나 그리고 뭐 김두관이나 이런 식으로 상대성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쪽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 종목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달을 좀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8월 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좋습니다. 있는 돈 다 쓰셨네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고정현 전문가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어디 있나 없네. 예, 호남석이도 없고 LG상사도 없지만 비중이 크게 실린 종목이 있으니 제 밑에 보십시오. 지주회사 LG가 10% 추가돼서 비중 40%. 덩치가 가장 큰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두광약품이 오늘 10% 추가 매수 의견이 있어서 20%, 또 나머지 20%를 메디포스트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현금은 약간 남겨두는데요. 자, 지주회사 LG는 일단 내일 종가로 추가 매수 지금 10% 정도 들어가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내일 종가가 강하면 이 종목이 더 위쪽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들어봤었습니다. 두광약품은 내일 12,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10%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올리셨고 손절가도 동시에 12,000원 정도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1.7%, 손절가를 올릴 법한 시기에 왔죠. 메디퍼스트가 내 시초가에 한 20%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쪽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개별주 하나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전문가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우수 AMS는 그대로 두고요. 영흥철강의 20%에 20%가 더 똑같은 비중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흥철강 40%인데 넥센테크라는 신규 종목까지 곧바로 첫날 곧바로 40%를 얘기하시면서 현금은 제로, 40% 종목이 두 개나 되겠습니다. 자, 가격과 다시 함께 보여드립니다. 우수 AMS는 변동사항이 특별히 없고요. EQCN 자료를 내 시초가에 매도하자는 의견 주심과 동시에 영흥철강을 내 시초가에 추가 매수 20%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넥센테크는 내 시초가에 20,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종가가 4,250원이었는데 약간 더 밀린 4,200원에 나머지 20% 잡으면서 40% 잡자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흥철강 마이너스인데도 왜 의견이 없으시냐고요? 영흥철강과 오늘 신규로 언급하신 넥센테크 모두 정치 관련 테마인데 8월 달 기대하면서 선취의 관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흥철강은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완성본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문제씩 문제 맞히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고준현 전문가님, 예. 문제 출제해 주시죠. 그 코스피 200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ETF입니다. 1번이 코덱스 인버스, 2번이 코덱스 레버리지, 3번이 코덱스 200, 4번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네, 약간 어렵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난 정답을 안다.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 상단의 게시판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된다는 점입니다. 네,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리는데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8시에는요. 선물 옵션의 전문가십니다. 임흥록 전문가님이 선물 옵션 매매는 수고리 시스템으로 쉽게 가자라는 내용의 강의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내일장 전략을 더 깊이 있게 세워드릴 텐데 제 옆에 계시는 고정현 전문가님이 2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